안녕하세요. 저희는 백조의 현수민, 박민경, 양미영, 성채희입니다. 사삼이란 1987년 4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에 발생한 소요 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합니다. 또 중산간 마을을 초토화시킨 강경 진압 작전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어 마을의 95% 이상이 불타 없어지고 많은 인명이 희생되었습니다. 또 10대 청소년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4.3 사건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설명해줄 만큼 자세히 알고 있냐는 질문에 60%가 예, 40%가 아니요라고 답변을 하였고, 제주 4.3 사건 위원회 신고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의 설문조사 결과 민간인 피해자 통계에 따르면 피해자 14,231명 중 1,248명이 사망, 행불이 3,576명으로 후유 장애자가 167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 연령대별 피해에 21세에서 40세가 71%로 가장 많고, 그 다음 21세 이상이 27%, 60세 이상이 6%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 오윤순 할머니입니다. 할머니의 성함은 오윤자 순자이시고 올해를 기준으로 나이는 73세이며 학력은 국민국민학교를 나오셨습니다. 또 4.3 사건 당시 생후 3일이었으며 당시 성산을 신양리에 거주하셨다고 합니다. 4.3이 일어났을 때 할머니의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동네에서는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하여 고기를 잡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이너마이트의 사용이 합법적이지 않아서 조사관이 온다고 하였을 때 다이너마이트를 숨겼어야 했는데 누군가 고의적으로 할머니의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집에 다이너마이트를 거실에 둠으로써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누명을 쓰고 끌려가서 성산 구들목에서 이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또 할머니의 아버지는 성산포 산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러 갔는데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일고를 해서 그쪽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탈출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광주 형무소에서 매를 너무 많이 맞으셔서 후유증으로 돌아가셨는데 방치가 되어서 행방불명으로 이제 호날 행불인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러한 사실을 국가기록원 책을 보고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할머니께 4.3이 안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으시냐고 물어보시니까 이렇게 고생을 안 하고 학교를 다녔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때까지 이상한 소문이 날까봐 남에게 한마디도 못하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재혼하시고 형제도 없으셔서 외로움이 크셨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할머니의 족보인데요. 빨간색 선처럼 할머니 아버지가 큰아버지의 밑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고 할머니는 아버지의 사촌 밑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셨고 또 외할아버지가 할머니의 보호자로 되어 있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이걸 보셨듯 족보가 많이 꼬여 있어서 할머니는 이를 바로잡고자 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미영 학생이 발표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오연순 할머니께서 서류로 인해서 힘드셨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설명이 없어서 하려던 추가 신고도 실패하시자 이를 해결하고자 혼자 성산과 성산포 그리고 법률 구조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노력하셨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인허 보증해줄 사람이 없어서 매번 거절당했고 시간이 지체되어 주민등록증이 말소되고 서류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다른 유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3 봉사자 한 분의 가족이 분명 목포에서 돌아가셨는데 근거를 못 찾는다는 사연을 오연순 할머니께서 들으신 후 부산 담당자에 연결을 했지만 담당자는 부산에 없다고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를 들은 할머니께서 국가에서 이런 부분을 책임져서 해주지 않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연세가 많으신 유가족 분들이 직접 해결하기 힘든 호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에서 무엇을 개선하면 좋을 것 같나요? 라는 질문에는 국가에서 만약에 특별법이 개정이 된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아직 호적에 올리지 못한 4.3 유가족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녹음 파일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어른들도 이 호적을 정리해야만이 그 제라한 유족이 될 것 닮아. 나도 그거 하기 전에는 지금 그런 사람들 우리 눈에 띄게 많은데 호적 정리안행은 호적이 말을 하지 그냥 현사에서 유족이라면 유족이 안 될 것 닮아. 나 국가기록원에서 그런 말을 물어봤거든. 만약에 이제 지금 우리 저 4.3의 행불자들이 잘도 많은데 이 서류에 올라가지 않고 법적에 그 이름이 안 올라가면 만약에 재심 들어가 그냥 차후에 예를 들어서 보상이라도 나오게 되면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보상을 좀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해줘서 거기서 제라이 호적 정리하고 바르게 놔야만이 모든 게 떳떳해지고 그것도 받아준대.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그 실망을 어떤 걸 보고 나도 막 괜히 저 걱정이 돼요. 자식들한테 창피하고 아니 출생신고가 아무것도 아닌데다가 출생신고를 하나 안 해보난 그 고통을 꺾으시난 때에 따라는 자식들 앞에도 부끄럽고 그냥 그쪽에 다녀도 몇 년 동안 다녀도 애기들 앞에는 강 해주케너도 한 번도 안 빌어 나만 댕겨. 그러니까 그거 서류 허리에 댕길 때마다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는 거라. 자기 스스로 이거는 개척해 그냥 그 절차를 밟아 소송을 내야지 경한형은 저기 도에서 해주거나 어디 누가 해주거나 못할 거다. 10대 청소년 10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4.3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호적 문제를 해결한 유가족이 몇 명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53%가 50명이라고 응답했는데 오연순 할머님이 처음으로 생부의 호적에 오른 케이스라고 합니다. 이런 할머님이 마지막으로 전하신 말씀은 5년 동안 법에 걸려서 많이 힘들었고 이제는 다시 법에 걸리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도 4.3 유가족 분들을 위한 4.3 트라우마 센터가 더 많이 생기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승민 친구가 발표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인터뷰한 임춘아 할머님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름은 임춘자 화자이시고 나이는 만 73세, 현재로는 75세라고 하십니다. 학력은 초등학교를 끝까지 다니지 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께서는 일을 꾸준히 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1948년 사상이 일어났을 당시 나이는 3살이고 1948년 당시 거주지는 대전역 역랑리입니다. 이것은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춘아 할머님의 생애와 행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춘아 할머니가 9살이었을 때 고모집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배가 고픈 채 일을 하며 살아가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를 안타깝게 여기던 동네 언니들이 할머님을 제주시로 보내기 위해서 이야기를 통해 할머니를 제주시로 보냈지만 제주시에서도 고모에 대한 두려움과 트라우마를 겪어 힘든 시기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네 큰 고모님의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하자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정주막 위에 새가 한 마리 앉아있는데 정주막 아래에 앉은 아기가 매일 오니까 그 아기가 올 때마다 새도 온다 라고 말하셨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정주막 이야기와 관련된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그 점쟁이가 어떤 말 하신고 정주막에 앉아가지고 이승에 핏줄에는 넣가 하나를 남기고 갔는데 저승에 못 간 그 정주막에 앉아서면서 나가 울 때 그 애기가 울 때 빗에 울듯이 울고 있다는 거야. 다음으로는 임춘아 할머님의 생과 행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아 할머니의 친구분 중 6.25 때 아버지를 잃은 친구분이 계셨는데 그 친구분은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받아 학교를 다니는 등 마음껏 누릴 수 있었지만 할머니는 사상을 겪어 당시 정부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합당한 권리를 누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분의 추천으로 결혼을 하게 된 할머님은 살아가면서 차츰 그 친구분을 잊어갔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미정원에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친구분과 만나 지난 얘기들을 하며 자기가 당시 어떻게 버티면서 살아갔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인터뷰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겪으셨는데 이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 정부나 아니면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 서청단들한테 혹시 하고 싶은 말씀? 걔에게 뭐 주게 그때는 아무리 어려운 시기고 어두워 세상이 어두웠지만 우리 같은 사람을 영 좀 배려하지 않고 막 자기네 멋대로 생각대로 막 그냥 다 죽이는 것도 그것도 그 할망하르방 60 넘은 할망하르방을 그거 그렇게 할 수가 있으냐 걔나 우리 아들은 경하더라고 어린 때 뭐 끓여 먹지는 않아 라면이라도 빵이라도 먹지 우리 큰아들이 엄마 왜 그걸 끓여서 불을 폈어 길래 그때 그것이 없었다 그 애기들은 몰라 우리 아이는 이제 저것이 군사재판의 판결을 원래 무효화하려다가 그 재심을 하기로 국가에서 결정이 났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걔네 잘 해줘야지. 이 억울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나이가 많잖아. 이제 내일 일도 몰라. 그러니까 헌저 대통령이 있을 때 잘들 해가지고 어때 우리 이거 억울한 거를 좀 풀어주고 그 지금 이 재판은 뭐냐면은 그 죄 없는 사람들이 심어간에 그렇게 7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 그 오죽했을 거냐 걔 속에서 그거를 무효화시키라고 이 재판을 하는 거거든. 그러나 그 무효화를 해줘야지 국가에서가 죄 없는 사람 심하당 그렇게 갇혀가지고 그렇게 해서 죽은 것도 억울하고 갇힌 것도 억울하고 후세 우리 같은 사람도 지금 너무 억울하지. 이번에도 뭐 방송에 나도 뉴스를 잘 보는데 방송에 보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행게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게 난 문 대통령한테 잘 고맙고 하네. 이 억울한 사람들 좀 그것도 이렇게 삭제시키고 이제 보상도 좀 해줘야지 우리 억울한 사람하고 그거지. 임춘아 할머니와의 인터뷰 내용 중 임춘아 할머니의 사전 사건을 겪지 않았다면이라는 질문이 있는데 여기 첫 번째 줄을 보시면 나는 우리 집이 좀 여유로운 편이야 라는 부분과 세 번째 줄쯤에 어떤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를 알아보고 아이 뭐야 얘네 할머니가 살아있었으면 얘는 땅에도 안 갈 거야 라고 하는 부분과 마지막에 임춘아 할머니의 삼촌분이 가면서 할머니께 남경을 그려진 100원짜리 지폐를 주고 갔다는 점을 보아 임춘아 할머니는 사전 사건을 겪지 않았다면 여유 있는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지만 사전 사건으로 인해 많은 고생을 하시며 살아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3 유가족분들 중 호적으로 인한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이번 활동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되었고 사람들이 잠깐의 관심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번 4.3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4.3에 이렇게 다양한 새로운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호적 정리가 이렇게 안 된 분이 많다는 걸 새로 알게 되었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할머니분들과 인터뷰를 통해 기자라는 직업을 간접 경험해본 것 같아서 좋았고 영상을 편집하면서 힘든 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다 만들고 난 영상을 보고 나니 무척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4.3에 대한 많은 것들을 알게 되어서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4.3을 책으로만 배울 때는 4.3이 그저 그냥 아픈 역사이구나 라는 생각만 들었지만 할머니 등과 인터뷰를 하면서 4.3 유가족분들의 아픔에 대해 좀 더 공감하게 되었고 4.3 관련 무죄 판결이나 호적 문제 등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으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실질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